청정기 꼽아놓으면 되겠지. 질문하시죠. 오, 바로 잡혔어. 질문하시죠. 수학의 셈에 아까 보니까 뒷부분에 꽤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세는 소수 몇몇 분들이 아직 그 오메가의 감을 못 잡으시고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아하. 일단 오메가부터 좀 처리하고 가시죠. 저기 왜요? 790은 질문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여긴 질문 없을 것 같고요. 다음 791번은요? 이것도 뭐 딱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792번. 어우, 글씨가 안 보여. 이거 왜 이래 이거 아까부터. 패드의 문제인가? 껐다 켜야 되나? 잠깐만. 아, 오케이. (792번이요) 왜요? 자, 79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주면 좋을까나? 일단 저 첫 번째 식을 보자마자 뭘 적으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랑 짝을 이루는 애는 누구?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지금 켤레근에 대해서, 그러니까 켤레복소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바꾸셔야죠. 그러면 지금 바꿔야 될 애들부터 한번 바꿔보시죠. 지금 제가 글씨가 깨져서 그런데 이거 세제곱인가요? 제곱인가요? 제곱입니까?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오메가 마이너스 1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제제곱.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하는 애 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뒤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얘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다음 793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뭐라고요? 여기 딱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시작하면 되죠. 자, 연속할 때 지금 방금 전에 첫 번째 식 여기에다가 오메가 4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4제곱으로 묶었을 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고 이 값이 얼마? 0이라며. 다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로 묶어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되고 이 값이 얼마라고? 0이라며. 그럼 답은 뭐야? 뭐? X랑 플러스 했는데 영대. 끝.
794번. 자, 그럼 79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돼요? 아, 저 글씨 뭉개진 거 진짜 짜증나 죽겠네. 먼저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은 1.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 다음, 켤레복소수가 보이네? 그럼 요것도 써줘야 돼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반은 1. 요 네 가지를 적어 놓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오메가 더하기 1 대신에 뭐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이죠. 오메가죠. 오메가 바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이거 내 제곱으로 봐도 되지 않아요? 내 맘대로. 왜? 세제곱으로 하면 1이니까요. 그럼 이거 약분이 좀 더 쉬워져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그죠? 다음. 그럼 뭐 끝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나?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얼마 한데? 1 빼기 2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1이죠? 아, 저 앞에 두 개 정리하면 얼마? 1이구나. 얘는 1이야. 다음 뒤에 두 개. 뭐 해요? 전개하세요. 전개하시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4 오메가 바 더하기 2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을 뭐로 나누는겨? 오메가 바 빼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더하기 1. 대입. 끝. 맞죠? 그럼 계산하시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4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1. 그래서 앞에서 1, 뒤에서 1, 답은 2.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잠깐만. 저기 저 영상의 끝이 어디까지인지가 모르겠네. 맨날. 굉장히 길게 잡히는군요. 오케이. 다음. 우리 수학의 셈에서는 질문이 꽤 많아 보이던데? 뭐 16, 17, 18, 19, 20에서 질문 안 받아도 아니 난 다 5개 다 하면 되냐? 아니면 굳이 뭐 자, 굳이 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16번은 해야 해요? 이거 여러분들 나 이거 서운할 것 같아요. 특강뿐이 아니라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요? x-1 그러니까 항상 얘부터 봐야 돼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멘트가 없으면 저 앞에다가는 a를 붙여줘야 되만 합니다. 근데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1, x-2, x-3 플러스 x예요. 그래야지만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이 나옵니다. 얘가 f, 얘가 f, x예요. 그럼 세근의 곱을 구하여라. 얼마? 6. 끝. 17번은 정육면체에서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1cm, 밑면의 세로의 길이를 2cm 늘리고 높이를 1cm 줄여서, 이거는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18번 에서 1번 틀리신 1번은 왜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 세제곱은 1의 한어근을 오메가라는 멘트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두 줄을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 뭐랑 뭐? 오메가 세제곱은 1, 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플러스 오메가. 죄송합니다. 아 자꾸 나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치? 요거 인수분해 해서 쓰라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얘도 이 애만 봐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만 봐도 세제곱하면 1이 되는구나 라고도 같이 짝지어서 두 개를 항상 짝지어서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요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고 놨을 때에 1번 같은 경우는 틀렸다 라고 한다면 왜 틀렸냐, 뭐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냐. 3개씩 더하면 0이 나오는구나. 21은 3의 배수구나. 그러면 0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항이 22개입니다. 그쵸. 연속한 거 3개씩 묶어서 0이 되는 애가 맞는데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답이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은근 방금 전에 피식 누가 그래요?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합니다. 꽤 많아요. 다음 2번. 자 저기 뭐야, 항 2개짜리를 항 하나로만 바꾸시면 약분이 가능할 거예요. 자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대신에 누구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주고,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대신에 누구를? 마이너스 오메가를.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대신에 누구를? 답은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제가 혹시 그 얘기를 했던가요? 오늘 특강 시간에 제가 따끈따끈하게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맞을걸? 그 복소수 허수단위 얘기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뭘 얘기했냐면, 뭐가 보이거나 거듭제곱이 보이거나 뭔가 여러 개를 시행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얼마, 두 번째는 얼마, 세 번째는 얼마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규칙이 존재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보면 되냐면 몇 개만 해보면 돼요. 자 1 집어넣어봐. F1이 뭐게? 일단 이거부터 세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얘를 깔고 시작하자고. 자 F에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라서 마이너스 1 나와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F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얘는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렇단 얘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그러면 3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가 아니라요. 세제곱이 1이 된다면 적어도 3까지는 좀 확인을 합시다.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2분의 1입니다. 그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요. 6제곱도 1이겠죠. 2분의 1입니다. 다음 그럼 f에다가 4제곱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오메가 8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인데 얘는 결국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와 같습니다. 라고 하고 봤더니 1과 똑같네요. 오케이 끝. 이제부터 뭐가 되겠구나. 반복되겠구나. 그러면 요렇게 3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3개씩 몇 묶음이 존재할 테니 3개씩 4묶음이 존재할 테니 답은 얼마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규칙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됐죠. 다음 20번. 이게 여기 나오는구나. 나 이거 일부러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들 복 2차식에 대해서 좀 적응하셨어요? 복 2차식이라고 하는 애는 모든 근이 실수. 모든 근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 사실 이거 부등식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원해서 부등식. 응? 그러니까 니네 부등식이랑 연관 아직 안 배웠을걸? 뒤에 나올걸? 그래서 그래. 모든 근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 저거 일단 인수분해 되냐? 일단 안 될 것 같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 X제곱을 이걸로 치환할게요. 오, 나쁘지 않아. 자, 결국에 얘들아 이거를 하나 기억해주면 되게 좋아. 뭘 기억해주면 좋냐면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저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0이잖아? 아니 0 아니어도 돼. 일단 요식이잖아? 이거를 해석해보면은 뭐냐면 x제곱에 대한 2차식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는 0이라는 복 2차 방정식이라는 뜻은 결국엔 x제곱이라는 덩어리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제곱에 대한 두 근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네 근은 뭐가 될 거다? 뿔마 루트 알파와 뿔마 루트 베타가 될 것이다. 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라스트 내 근이 모두 실수가 되기 위한 성질은 뭐가 있게? 뭐가 있을까? 저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죠? 그렇다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에다가 자 만약에 저 알파라고 하는 놈이 허수인 경우에는 허수의 제곱근은 허수예요. 허수의 제곱근은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에? 납득했어? 납득 잘 안 돼? 괜찮아? 그렇다면 지금 저기 주어진 x 4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0은 0에 x 제곱에 대한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 친다면 자 9가 0보다 어때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성립했죠? 두근의 합. 천천히.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이 9인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확인했어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두 근은 0보다 얼만데? 얘가 k-10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k는 자연스럽게 1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확인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 요 덩어리에 대한 그냥 판별식 쓰시면 얼마죠? 81 빼기 4k 더하기 4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k는 4분의 121 대략적으로 얼마? 30점 블라블라 25가 나와야 돼서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건가요? 그럼 답이 총 21개 맞나요? 맞아요? 네. K의 범위가 이게 살짝 조금 애매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립부등식이고요. 연립부등식 뒤에 나와요. 아직 여러분들은 연립부등식을 배우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근데 나오면 안 되지. 지들이 책을 뒤에다 붙여놨으면 이게 무슨 정석 같은 교재 실수야. 별로예요. 만족 불만이에요. 하여 자연수 k의 값은 10부터 30까지 30 빼기 10 더하기 1이라서 21 구하시면 되게 것 같습니다. 혹시나 틀렸을까봐. 반갑구나. 21번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보여? 2차 방정식에서의 규칙과 같아. (2차) 방정식에서의 규칙과 같아.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요? 저 f 3x-1은 0의 세 근은 뭐가 된다고? 알파 더하기 1분의 3 베타 더하기 1분의 1 3으로 감마 더하기 1을 3으로 나눈 값이 된다고 했죠. 역연산이라고 했었어요. 역연산이라고 했었어요. 이 세 근의 합 구하시면 되겠죠.
끝. 뭐 22번이야 뭐 23번이야 근거계수와의 관계만 잘 쓰시면 돼서 괜찮을 것 같고요. 24번은 서단두근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드디어 저번 시간에 인트로만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 하는 과정? 미지수를 소거하여 그 소거하는 과정으로 해를 구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도 같거나 많아야지만 이 정확한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작으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복습 좀 해라. 여기서 저번 시간에 했던 단어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어떡하냐. 관계식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제가 여기에다 글씨 썼었어요. 오늘 좀 느끼셨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길 바래요. 특히나 아까 우리 특강 안 들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시지만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느끼셨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좀 똑바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여기 3명이 안 된다? 그죠? 특강 3명. 선우 특강 안 듣잖아? 선우 니 특강 듣나? 안 듣나? 그치, 안 듣죠. 그니까 여기 3명이 안 듣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쭉 일렬로 이렇게 특강 안 들으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처음 그 특강 시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외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착각이라고요. 딱 봤을 때 나 이거 아는데 뭔 상태? 모르는 상태.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도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아는 상태입니다.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덮어놓고 중얼중얼, 눈 감고 덮어놓고 중얼중얼, 혹은 안 보고 쫙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외웠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식 혹은 개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상태. 이걸 보면 그래 보면 다 알지 라고 하지만, 막상 걔를 감고 혹은 가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뭔가 엉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만 입 밖으로 이렇게 잘잘잘잘 나올 수가 있어요. 꼬여있는 상태에선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 가르칠 때 가장 실력이 빠르게 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나도 중학교쯤부터 애들이 막 나한테 물어봤어. 근데 그때는 좀 뭔가 개판으로 설명을 했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기다려봐. 그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다시 알려줄게.
기다려봐. 그럼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한번 알려줄게. 라는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는 걸로 내 걸로 만들더라고요. 결국엔 질문한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하게 돼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옛날 얘기라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너무 옛날 얘기긴 하죠. 몇 년 전이야. 제가 중학교 어차피 내가 니네들한테 내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2002년 월드컵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고요. 네. 제가 군대를 07년에 갔으니까요. 지금 올해 성인이 된 아이들이 제가 입대했던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꽤 많죠, 나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러니까 되게 옛날 얘기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찌됐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눈으로만 보지 마. 몰라. 반드시 집에 가서 정리를 해. 문제만 풀지 마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주변에 되게 지긋지긋하게 들어보셨을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으로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눈만 보고 눈만 움직이면 그게 공부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꼭 복습하세요. 니네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그냥 문제만 풀면 되게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금방 까먹어요. 개념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안 걸리고요. 복습, 오늘 나랑 한 거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 진짜 얼마 안 걸려요. 왜냐면 니네는 2시간을 풀로 나랑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지간하면.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 같은 경우도 2시간 풀로 나랑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념 수업으로 따지면 30분 내지 1시간의 분량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딴소리하고 잡소리하고 지금처럼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나서 걷어낼 거 걷어내고 내용적으로만 생각하면 크게 별 내용 없어요. 심지어 필수예제 듣고 뭐하고 이런 것도 다 제끼고서 알맹이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복습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작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면은 그날의 수학 내용에 대한 복습이 완벽 정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봐. 그게 습관이 들면 진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오답이 안 나와. 지금 오답이 많이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한 장을 풀면 앞뒤 한 장, 한 12문제, 15문제 정도를 풀면 그 중에 꼭 한 2-3문제씩 틀리는 사람 오답 겁나 많은 거예요. 제가 오답 비율이 30%를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한 얘기로는 오답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그 개념을 어떻게 녹이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문제지 뭐더라를 고민하는 건 이미 글러먹은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를 해야 돼요. 개념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공부를 안 하고 끙끙 별표. 이 내용 다 모르겠네. 솔직한 얘기로 개념 공부를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개념 공부 좀. 이 얘기 못해서 서운했어요. 저는 지금 이 잔소리가 2번째가 3번째 잔소리예요. 제가 이 한 손을 벗어라는 순간 화낼 거예요. 자,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미지수가 2개건 미지수가 3개건 간에 상관이 없어.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봐봐. 1차식과 1차식이 있어. 그렇다면 니네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문자를 지우는 과정이 1차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인데 여기서 한 문자를 소거하는 과정이 어려워 쉬워? 간단하죠. 뭐 가감법 되게 쉬울 거야. 개수의 절대값을 맞춘 다음에 더하거나 빼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근데 있잖아. 만약에 2차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2차식과 1차식이 있다면 이런 애가 있다면 는영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가감법 할 수 있냐? 2차식이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dx 2y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애가 2차식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얘랑 연립한다면 과연 더하거나 빼는 행위로서 x제곱을 날려먹을 수 있냐고.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 해야 돼요? 대입을 해야 돼요. 그죠?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야만 문자가 소거가 될 겁니다. 1차식과 1차식에서는 그냥 가감법을 쓰는 게 훨씬 간단한 방법이었고 99% 가까이 가감법으로 풀어왔었는데 이제 2차식, 2차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가감법을 쓰는 경우가 드물어질 거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뭘 할 거다? 대입법을 쓸 거다. 누구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형태로 쓸 거다. 는 얘기예요. 자, 저기 지금 244페이지에 있는 거 넘기고 245페이지에 있는 거 중에서 저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요. 아이고 이 썩을 아이고 이 썩을 이게 벌써 나오면 어떡해. 저 필수예제 2번 건너뛰십시오. 전 이게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필수예제 3번도 건너뛰십시오. 연립 2차 방정식을 바로 볼 겁니다. 이따가 나중에 부정 방정식 할 거예요. 지금 저는 라이트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라이트센 혹은 다른 시중 교재에서도 모든 대부분의 시중 교재의 부정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지 요 앞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필수예제,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테니까요. 일단 1차식이라고 하는 데는 가감법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한다고?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한다고요. 자, 지금 필수예제 4번 한번 봐봐요. 필수예제 4번 봅시다. 뭐가 보여? y는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는 값이 보여. 뭐 하라고? 너무 이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13 이라고 문자 소거를 하는 거야. 그지?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문자 소거라고. 자, 소거했어. 정리해보자.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2는 0이고 정리.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2를 대입하시면 3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x의 값은 이렇게 되고 y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되겠구나 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틀린 답입니다. 이거 왜 틀린 답이냐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순서쌍으로 치면은 두 쌍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쌍이 나오는 식이 돼요. 하나, 둘, 셋, 넷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정확하게 y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x가 2일 때 정확하게 y가 3이어야 되는 걸 원하죠. 그래서 정석대로 쓰시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가 2이고 y가 3이다 라고 씁니다.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3이고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아니면 x의 값이 2가 나오고 y의 값이 3이 나오기도 합니다. 라고도 씁니다. 우리 연립방정식은 결국에 뭐 하는 거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어. 기억나요? 이 식 자체가 직선의 교점의 좌표와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값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얘를 실근의 좌표로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표현도 가능할까? 순서쌍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랑 2, 3 이랑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필수예제 4번에 아래 보시면 답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얘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요.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에 2번. x의 마이너스 y는 2고요. 두 번째, 2x의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 제곱은 0이래요. 인수분해 될 거 필요 없어요. 인수분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수분해는 나중 얘기야. 나중에 생각해야 돼. 최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 과정이야. 일단 먼저 뭐가 보이니까. 1차식이 보이니까. 뭐 하면 되겠구나? 대입하면 되겠구나. 어떤 애를 어떻게 정리해서? 좋아. 그럼 x 대신에 y 플러스 2로 정리해서 대입하자고요. 그럼 2 곱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y 마이너스 y 제곱은 0입니다. 줄 맞춰서 2, 3, 2, 2y 제곱 4, 8, 2, 10y 4, 8 플러스 8은 0이고요. 정리. y제곱 더하기 5y 더하기 4는 0이라서 y의 값이 뭐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순서쌍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2차식, 1차식, 위아래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1차식과 2차식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화살표 방향만 바꾸면 되죠. 대입해야 대입. 그럼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에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 대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강한법 쓸 거야? 안 돼. 이때 우리가 눈을 돌려서 봐야 되는 애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상수항이 0인 식입니다. 자, 상수항의 값이 0인 식이 존재하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면 결국에 뭐가 생겨? 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생기는데? 1차 항 말고 1차 식이 생겨. 걔를 이제 다시 대입하면 돼. 그러면 우리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구나? 없으면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해서 만들어서라도 대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 연립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목표는 누구를 찾아서 1차식을 찾아서 대입한다예요. 됐을까요? 1차식을 찾아서 대입한다예요. 그럼 그게 인수분해 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럼 1차식 만들 수가 없나?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2차 항이 소거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가감법을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가끔 정말 아름답고 이쁘게 2차 항이 속 하고 사라지고 1차식만 남는 경우가 생겨. 그렇게 1차식을 찾아서 대입해도 돼. 또는 뭐가 되면? 상수항이 0이 되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상수항이 0이 아닌 식과 0이 아닌 식이 있으면 뭘 하면 돼요? 상수항을 소거하면 돼요. 실제로 상수항을 소거해버리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는 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뒤에 나오나? 안 나올걸? 여기 있다. 8전 예제 9번, 8전 예제 10번. 이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 필수 예제 5번. 필수 예제 5번 하고요. 필수 예제 6번 말고 필수 예제 9번, 10번 먼저 넘어가서 볼게요.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필수 예제 5번 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에서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란다. 자, 1번에 2x-y와 누구? x-3y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이 5라고 되어 있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의 성질, 모인 성질 a,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y가 2x이거나 아니면 x가 3y이거나 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 다 해야 돼요. 둘 다 합니다. y에다 2x 집어넣어봐요. 뮤드 x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8y제곱은 5인가요? x제곱 8x제곱은 5인가요? 정리하시면 얼마? x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x의 값은 뿔마 1이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1일 때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음 x가 3y일 때 9y제곱 마이너스 6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옵니다.
y제곱이 얼마가 돼요? 1이 돼서 y의 값이 뿔마 1이라고 한다면 순서상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3,1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가 무려 몇 개나 생겨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여기다가 쓰면 저게 남을까요? 아이고. 사실 이 영상에 나만 관심 있는 것 같지만 공간 충분하네요. 자, 2번도 가겠습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는 식. 과 3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3이라는 식이 있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쵸?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식이 되면서 뭐가 되거나 x는 마이너스 y가 되거나 x는 y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첫 번째 x에다 마이너스 y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든. 자, 정리하면 3 전 x제곱으로 갈게요.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3이거든요. 그래서 x제곱은 1이니까 몇 콤마 몇? 1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1. 다음 그대로 집어넣어봐요. 얼마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 죄송합니다. x제곱 x제곱은 3이라 x제곱이 얼마가 될 것이고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루트 3,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네 쌍 나오겠다. 그래서 8-6번도 뭐가 보여? 0이 보여. 0이 보여. 그죠? 그 밑에 있는 유제에 0이 보여. 그러니까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를 해서 뭐 한다고? 다 넣어. 다 대입해서 다 구해야 돼. 네 쌍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왜요? 제가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요? 안 나오진 않아요, 사실. 허근이 나오긴 해요. 근데 허근이라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답에서 다루질 않아서. 자, 다음 아까 얘기했죠. 9번으로 넘어가 봐요. 네, 필수예제 9번으로 넘어가 봐요. 9번까지 하고 나서 요거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발전 9번이요. 지금 발전예제 9번에 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발전예제 9번에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는 1이라는 식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y는 3이라는 식이 연립되어 있어요. 상수항이 0인가? 아니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1차항을 어떻게든 1차식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대입이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냥 빼면 되죠. 근데 이것도 이건 뒤에서 보여줄게요. 그냥 빼버리면 x-y는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돼서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y-2를 집어넣을까? 좋아. 그러면 y-2에 위에다가 넣든 아래다가 넣든 상관없어요. y-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는 3. 하나라도 덜 넣자. 정리하면 2y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이네. y는 얼마가 될 거고? 1 아니면 2분의 1이죠.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1,1 또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요렇게 두 쌍이 나오겠네. 끝. 그죠? 자, 발전 예제 10번이에요. 이게 지금 발전 예제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교과과정 바깥 범위긴 하거든요. 교과서상에서는 안 나와요. 교과서상에서의 기본 문제들은 딱 여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내신 문제가 어디 뭐 거기까지 나온다디. 그래서 예,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발전 예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x 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y제곱이 3이고요.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이 5래요. 자, 이렇게 두 식이 연립되어 있다면 선생님 얘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쟤도 인수분해는 되는데요. 는 0이 아닌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애를 누구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실수 전체범인데. 그럼 두 번째, 이 창을 소거함으로써 1차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2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인데요. 얘 2창이에요. 문자가 다르지만 어쨌든 문자 두 개끼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위아래 빼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그 한 문자를 통으로 지울 수 있는 강한법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무슨 짓을 하면 좋을까? 여기에 몇 배를 해줄까? 5배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몇 배를 해서? 3배를 해서 빼요. 자, 그러면 10에서 3 빼면 7x제곱, 15에서 마이너스 6 빼면 15? 21xy, 5에서 9 빼면 플러스 14y제곱은 0. 맞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제곱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x가 얼마? 마이너스 2y가 되거나 아니면 y 또는 y가 얼마? x가 얼마? 마이너스 y가 됩니다. 를 다시 이제 어디다가든 위에다 첫 번째 식 위에 있는 식에 넣어도 되고 아래 있는 식에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둘 다 해야 돼요. 네, 아래다가 할래요. x의 개수가 없어요. 좀 더 덜 귀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식 어떻게 될까? 4y제곱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5라고 나오면서 x의 값 y제곱이 얼마? 1. 그럼 마이너스 2,1 또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y제곱 플러스 2 y제곱 마이너스 3 y제곱은 5. 이딴 거 있어 없어? 영은 5. 요 해 없어요. 끝이에요. 적으면 안 돼요. 그냥 저 0이 아니죠. 어떻게 무슨 짓을 하든가 0 곱하기 y제곱은 5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문자도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습니다. 허근 더 안 되죠. 짠. 그래서요. 연립 2차
2차 연립 방정식인가? 이 연립 2차 방정식인가? 맨날 헷갈려요. 연립 2차 방정식 맞죠? 방정식에서는 뭘 찾는 거라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 찾아서? 1차 식을 찾아서를 찾기. 1차식 찾기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뭐 해서? 왜? 1차식 찾아서 대입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1차식은 0과 2차식은 0이라는 모양이 있다면 뭘 하면 되지만 대입하면 되는데 2차식과 2차식이 있는 경우엔 2차식과 2차식이 있는 경우엔 뭐가 가능하면 상수항이 0이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그죠? 첫 번째는 가관법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그냥 순간 한 번쯤 체크해 볼 만한 일입니다. 문자가 속어 가능? 항상 언제나 가관법을 통해서 문자 하나가 통으로 지워지나? 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게 안 돼. 그러면 뭐부터 봐? 상수항이 0이냐? 만약에 첫 번째 상수항이 0이면 상수항이라고 하는 값이 0이면 뭘 해서? 인수분해해서 0이면 인수분해 후 대입. 그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그 어떤 애도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면 뭐 해서? 상수항을 속어 후 인수분해를 합니다. 혹시나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는 경우엔 바로바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놈이, 제가 지금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한 번에 하는 게 맞나? 제가 빌 받아갖고 겁내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네들 숙제가 미쳐 날뛸 텐데. 잠시만요. 내가 참아야 되는 타이밍인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연립방 이건 맞는데, 오케이. 이건 맞는데. 1차, 2차 대칭 해조건 활용.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네. 너무 적은데 오히려? 연습 좀 더 해야겠다. 무슨 문제예요? 응? 2차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린트를 하나 더 해서라도 좀 더 연습을 하는 게 낫지 싶은데, 그 고차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은 프린트를 한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되나? 아니 이 계획표에 대해서 썰을 잠깐 풀자면, 뭐 어디까지 녹화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현재 쌤께서 저쪽 반 아이들을 기준으로 도저히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품고 최대한 늦게 짜신 계획표라서 제가 이거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기다리지 말라 해요. 굳이 기다리지 말래요. 그래서 그래도 되냐 했는데, 제가 연립방정식, 이게 여기 계획표대로 말씀드릴게요. 연립방정식이 세 타임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마음 먹으면은 50분 전까지
딱 그 부정방정식이랑 공통분 빼고는 다 끝내고 부정방정식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심지어 양이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될지. 라이트 샌도 없어요. 라이트 샌 심지어 제가 조금 욕심내면 실전 트레이닝까지 한 방에 나가도 돼요. 오늘. 라이트 예. 자, 요거 하나 합시다. 최대한 시간을 왜? 아예 여유 있게 할게요. 저희는 여유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거 채울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뭐가 있냐면 시계 종류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르는 시계 종류가 세 종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순환식이라고 해요. 또는 윤환식이라고도 해요. 그 윤회할 때 그 윤자, 그 회전, 그 고리 형태를 이제 윤이라고 하죠. 차륜전 할 때 윤. 그래서 윤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연결되는 식을 순환식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 괜히 A-B 더하기 제곱 더하기 B-C 제곱 더하기 C-A로 쓰는 게 아니라 왜 선생님 이거 A-C라고 안 하고 C-A라고 해요? 꼬리물기 형태로 쓰는 게 보기 좋대요. 몰라요. 그렇대요. 그래서 저런 순환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곱할 때도 그렇고 보통은 A, B, C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이렇게 알파벳을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연결 짓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정답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배웠던 식 중에 하나, 상반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상반식이 뭐였죠? 개수가 대칭이 되는 애였죠. 그죠? 개수가 대칭이 되는 애였어요. 그러면 오늘 할 내용 한 놈 더 누구냐면 얘네들 말고 이제 대칭식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방금 전에 개수가 대칭인 애가 상반식인데 그럼 대체 대칭식은 뭔가요? 대칭식이라고 하는 애는요, 뭐냐면 개수를 바꿔도 식이 같은 애를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두 문자가 있을 때, 두 문자가 존재할 때, 두 문자의 개수를 바꾸더라도 원래 식과 똑같아지는 거를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할 때, x, y는 2라고 하면 이건 대칭식이에요. x, y의 자리를 바꿔도 같은 식, 바꿔도 같은 식이기 때문에 얘는 대칭식이에요. 이렇게 대칭식은 푸는 방법이 살짝 다른 방법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대칭식의 풀이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칭식이라고 하는 애는 앞으로 어떻게 푸냐면, 대칭식은 무슨 짓을 하냐면 합과 곱을 치환합니다. 그 교재에서 나와 있는 대로 혹은 시중교재상으로 나와 있으면 x 플러스 y는 이렇게 얘기해요. x 플러스 y는 u, x, y는 v.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u하고 v가 너무 비슷해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a, b로 바꿨어요. 얘로 치환합니다. 그 다음에 a 값이 뭔지 b 값이 뭔지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슨 짓을 하냐면 t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x와 y라고 생각하고 해를 구하시면 돼요.
라고 가정하여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지금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6번 건너뛰라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에는 1번에 합이 얼마? 4, 곱이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어떤 식?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다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에 두 근을 구하는 거야. 두 근이 뭔데? t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지. 얘네들을 누구한테? x, y한테 순서대로 주는 거죠. 그럼 해는 어떻게 될까? 5,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5가 돼요. 누가 5를 가져가건 누가 마이너스 1을 가져가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2번도 한번 볼래? 2번은 식이 어때? x 플러스 y는 2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를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얼마래? 49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애는 뭘까? 곱셈 공식 변형이죠. 뭐로 바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xy로 바꿔요.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3xy가 얼마가 될 거고 45가 될 거고 xy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5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다시 어떤 식을 세워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식을 만들었을 때의 두 근은 5 또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순서상 5,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5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더라. 합과 곱을 치환하시는 게 목표예요. 합과 곱을 찾는 게 일단 목표예요. 대칭식은 이 일반적인 2차식, 1차식을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한다 가 해법이 아니라 합이 얼마, 곱이 얼마를 구한 다음에 그러고서 내 해를 구한다 가 목표가 된다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필수예제 7번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 되게 간단해요. 뭐예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오직 한 쌍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중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뭘 써야 될 거 같니? 판별식 써야겠지. 자, 그럼 결국에는 뭘 찾아서 1차식을 찾아서 대입한 다음에 뭘 쓰면? 판별식을 쓰면 오직 한 쌍의 해 0일 거다. 판별식이 0일 거다. 그럼 2번은 두 실수가 존재하도록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2번 문제를 보았더니 필수예제 7번에 2번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저거 아무리 봐도 대칭식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똑같죠. 2k-4고 xy가 k제곱 마이너스 4라면 뭐 똑같죠. 어떻게 바꿔서 t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 t라고 하는 값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으로 가자. 는 k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k제곱 더하기 4라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실수가 존재하도록 해서
필수 예제 8번은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시중교재 라이트센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라이트센 기준으로 유형 13, 14, 15, 16, 17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제가 그거 없다 그랬었죠. 얘는 부정방정식이 없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 부정방정식은 뭔가 그 깨달음을 얻듯이 뭔가 갑자기 뿅 하고 갑자기 한 번에 팍 보이는 순간이 와요. 그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부정방정식은. 그래서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제가 다음 시간에 아예 수업 중에 그 부정방정식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네. 다음 수업 금요일에. 네, 부정방정식에 대한 것들만 할 수 있게 조금 잡아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되게 바쁠 텐데. 오답 정리하느라 거의 진도 못 뺄 것 같은데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진도 못 뺄 것 같은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진도 못 나가는 거지 뭐.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 남은 건 이제 뭐예요? 부정방정식이랑 공통근 요 두 파트 남은 겁니다. 일부러 설명 안 했어요. 수학의 셈 기준으로도 아까 봤던 뭐요? 유제, 그러니까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3번, 필수 예제 4번에 대한 언급을 안 한 거예요. 4번이 아니라 저기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3번, 그리고 필수 예제 11번은 안 한 겁니다.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3번, 필수 예제 11번을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몇 번부터 풀면 되나요? 유제 8-5 숙제가 유제 8-5에서부터 어디까지? 8-5도 아니긴 한데 저 앞에 1차식도 있긴 한데 나중에 저거랑 잠깐만 뭐냐면 어디냐면 있냐? 있죠? 하나 있었을 텐데 8-1번 있죠? 유제. 근데 거기에 문자 3개짜리 나오는데. 그거 제가 풀어줬잖아요. 저번 영상 찾아봐. 나 이거 풀어줬었어. 그죠? 나 이거 풀어줬었어요. 유제 8-1 8- 아니요, 거기 있잖아. 밴드요? 밴드에 올려놨잖아. 8-1하고 8-5부터 어디까지? 14인가? 14인 것 같은데. 24예요. 8-14까지. 다음에 라이트센은 110에서 112. 112까지. 몇 번까지? 114번까지. 쪽으로 112. 110에서 112페이지. 번호로 따지면은 몇 문제냐? 795에서부터 814, 한 25문제? 잠깐만. 795니까 몇 문제냐? 20문제? 20문제 정도. 20문제에 이렇게 하면은 딱 복습하기는 괜찮으실 분량이지 않을까라고 딱 깔끔하게 이 정도만 나가도록 할게요. 뭐 많을 수도 있긴 한데요. 충분히 30문제인데 30문제 안 되는데 짜잘한 문제 합쳐야 30문제 정도 되는데 30문제구나. 30문제 정도인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촬영을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공통근이랑 부정방정식하고 공통근이 남았다라고 내가 분명 또 까먹을 게 뻔해서 요걸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